왕실이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베베르의 역할이 컸습니다. 을미사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특명으로 베베르는 을미사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베르 보고서는 일본 측 자료와는 달리 조선의 입장에서 기술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은 자료가 공개되지 못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을미사변의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왕비가 시해당하기 직전 끔찍했던 오코르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러시아인 사바틴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코르 현장의 다른 목격자 무명상궁의 증언에서는 상궁의 증언 역시 끔찍한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직의 살해 과정을 제법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황후가 도망가기 전 상황이 크게 생략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임금 고종도 상궁이 목격한 장면을 동시에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증언을 묶어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황후는 오코루에서 회랑으로 도망치다 일본인들에게 발각되고 그들은 황후에게 발을 걸어 마루에 넘어뜨린 후 여기까지는 모든 증언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조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상궁은 마룻바닥에서 시해당했다고 했지만 고종은 와타나베가 칼을 들고 왕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죠. 고종의 증언에 첨부된 왕세자의 말에도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궁여복을 한 명성황후가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야 했을까? 호코루로 자객들이 진입하기 전 이경직이 두 팔이 잘리며 살해당합니다. 이미 피맛을 본 일본 낭인들의 광기는 인간이 아니었겠죠. 괴물 같은 그들이 궁녀들 사이에서 황후를 색출하기 시작했고, 그런 오코루의 상황은 아주 끔찍했을 겁니다. 일단 베베르 보고서에 나오는 사바틴의 증언으로도 상당히 위험하고 끔찍해 보입니다. (2m라는) 높이에 올라서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이에서 사람이 중심을 잃고 밖으로 던져진다면 골절이나 뇌진탕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상상해보면 그 자체로도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차례가 가까운다는 것이 죽음과 바꿔야 할 만큼 두려웠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코루 안의 상황은 견디기 힘들 만큼 더 처참했을 겁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도망가고 싶을 만큼 그 상황은 끔찍했다고 봐야 설명이 되는 일이죠. 당시 오코루에서는 명성황후를 찾기 위해 궁녀들의 가슴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검사는 유부녀와 처녀를 확인하기 위해 한쪽 가슴을 도려내어 확인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찾기가 아주 힘들었지만 뒷받침할 만한 두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일본의 판화입니다. 일본에서 글입니다. 그 기록의 일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를 가로막고 보호하다가 혼절에 넘어져 반나절을 기절하였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세자 비는 오코루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중에서는 가장 계급이 낮았던 미야모토 다케타로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코루로 옮겨지게 되고 한동안 시간이 경과합니다. 미우라 공사가 경복궁으로 들어와 명성황후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기하라 히데지로 경부에게 화장할 것을 지시하죠. 애조보고서에 명성황후를 나체로 만들고 국부검사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 과정 중 어딘가에 있습니다. 고종이 지켜보던 장안당 앞마당에서는 왕후의 옷을 벗기고 국부검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미우라 공사가 화장을 지시한 이유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점에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날의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오코루에서 벌어진 끔찍한 가슴검사나 2m 높이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지거나 알 수 없는 상황들로 공포를 이기지 못한 명성황후는 자리를 박차고 장안당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회랑에서 일본 낭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허겁지겁 장안당 마당으로 도망치다 쫓아오던 낭인에게 잡혀 가슴을 3번 발로 밟히고 칼에 찔려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미 숨졌거나 아니면 숨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고 쓰러진 명성황후는 장안당 마당에서 오코루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체로 만들어지고 국부검사를 당했으며 준비하던 히젠도 혹은 히젠도를 포함한 최소 5개의 칼로 목숨을 잃었거나 이미 목숨을 잃었더라도 시신에 훼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미우라 공사가 황후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는 시신의 상태가 너무 처참한 상황이라 증거인멸을 위해 화장을 지시합니다. 명성황후의 사체는 오코로에서 이불에 둘둘 말려 녹산으로 옮겨지고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일국의 왕비를 살해한 것도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시신까지 불태우면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화장을 결정했다면 사체의 훼손이 처참했다는 뜻이겠죠. 우치다 보고서에는 화장 이후의 사체 처리 동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산 남쪽에서 시신을 태운 후 근처 향원정에 타다 남은 시체를 던졌다고 나오며 다음날 남은 시체가 연못에 떠있자 이것을 수거해 녹산 어딘가에 파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스릴러나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역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을미사변을 포함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준비만 된다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는 뜻이겠죠.